안녕하세요, 한국지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지리 기초 체력 기르기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강의 2개 듣고 오느라 많이 힘들었죠. 사실 좀 무리한 면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높아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가 되게 작아요. 그쵸? 근데 그 각 지역들이 아기자기하게 각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인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여행하기 참 좋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지리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나중에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들이 더 의미 있고 더 즐거운 여러분만의 여행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 한국지리 기초체력 기르기 마지막 시간 진행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사실은 제주권이라고 분류하기가 좀 모호한 게 제주도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는 전라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냥 호남권으로 묻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 보충학습 지도 보면서 수업 내용 정리하는 걸로 이번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지역 특징에서 영남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권 같은 경우에는 17번부터 32번까지가 바로 영남권에 속하는 지역들입니다. 차례대로 볼게요. 17번의 울진은 원자력 발전소 기억하셔야 되고요. 18번은 영덕, 19번은 안동, 20번은 문경, 21번은 구미, 22번은 대구, 대구의 별명이 데프리카인 거 기억하셔야 돼요. 데프리카는 대구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구 아프리카라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대구가 아프리카만큼 덥다. 그러면 대구가 더운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렇게 태백산맥이 있고 이렇게 소백산맥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산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지역이 바로 대구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 유식하게 극서지라고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구는 데프리카라는 거 기억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3번에는 경주, 24번은 포항. 포항하면 제철이 가장 유명한데 예전에는 포항 제철, 지금은 이름 바꿔서 포스코가 바로 포항에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철공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금 분홍색으로 이렇게 줄을 쳐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쳐놓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으로 쳐놓은 것도 있죠.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그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크게 5군데가 나올 거예요. 바로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곳은 지형이나 기후 같은 자연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된 거는 우리나라의 주요 공업지역. 그걸 제가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해 놓은 거니까 이 정도는 우선은 기억을 해 두시고 수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남권의 권역별 지역 특징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은 울릉도, 아설지고요. 26번 울산, 27번 부산, 28번 창원입니다.
제가 25번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는 울릉도는 자연지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후적인 면에서는 눈이 가장 많이 오는 곳. 그다음에 두 번째, 지형적인 면에서는 화산 지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늘색과 분홍색을 같이 해놨죠. 두 가지 특징 모두 나타나는 지역. 울산 같은 경우에는 공업에 있어서 우리나라 최대 공업 지역이에요. 특히 여기는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공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27번 부산, 우리나라 제2의 도시, 이기에 앞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 28번 창원입니다. 29번은 창녕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30번은 고성, 31번은 통영, 32번은 거제도인데요. 정리하면 거제도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공업이 발달했네. 주로 뭐냐면 조선, 배 만드는 공업이 발달되어 있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서 30번 고성 같은 경우는 지형이 있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만들어진 시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고성 지역이 중생대에 만들어진 그 지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아있던 바로 공룡들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룡 발자국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창녕이라고 하는 곳,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여기는 람사르 협약과 관련이 있어요.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가 이제 약속한 환경 협약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습지가 뭘까요? 습지라고 하는 거는 축축한, 습기가 있는 땅, 축축한 땅.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나 호수 같은 경우는 항상 물에 잠겨 있잖아요. 근데 습지는 물에 완전히 잠기지는 않고 자박자박하게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일정 기간 물에 젖어 있는 땅. 예를 들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바다 위로 올라갔다 드러났다 잠겼다를 반복하는 갯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갯벌도 습지의 한 종류이고 그거 말고 아주 자박자박하게 물이 고여있는 곳도 습지고 그래서 창녕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우포늪이라고 하는 습지가 있어서 이 우포늪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등록된 그런 습지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지역은 호남권과 제주권입니다. 호남권과 제주권은 자연환경의 차이는 좀 있지만 두 지역이 조선시대에 전라도로 함께 묶여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33번부터 49번까지 지역입니다. 33번은 제주에 있는 서귀포, 34번은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여수, 35번은 제철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광양, 36번은 순천인데요. 제가 정말 강추하는 곳입니다. 정말 아름답거든요. 여기 순천에는 순천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습지가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람사르 협약에 이 순천만이 등록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37번은 아시는 것처럼 녹차하면 보성이죠. 보성. 38번은 광주, 광역시. 39번은 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 40번은 목포. 41번은 신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신안은 총 1004개의 섬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가 적게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우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소금, 염전이 잘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안하면 소금을 기억해 주세요. 계속 가볼까요? 호남권과 제주권입니다. 42번은 영광. 분홍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원자력 발전소가 있어요. 43번은 담양, 44번은 남원, 45번은 무주입니다. 46번은 전주, 한옥마을이 굉장히 유명하죠. 47번은 부안, 48번은 김제, 49번은 군산. 그럼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하늘색으로 표시된 게 없다는 얘기는 여기는 공업보다는 주로 이제 농업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충청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공장도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50번부터 해서 60번까지의 지역이에요. 50번 보령이죠. 보령하면 머드 축제가 유명하고 여기에 석탄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석탄박물관이 3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 태백, 두 번째 문경, 세 번째 보령입니다. 석탄박물관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 탄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쵸? 기억하세요? 51번 태안. 태안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지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최근에 다시 재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구라고 하는 지형이에요. 사구는 모래사자, 언덕구자, 모래 언덕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사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에요. 52번 서산, 53번 당진입니다. 하늘색으로 제가 표시해놨죠. 최근에 여기에 중화학공업, 석유화학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공업이 발달하니까 일자리가 많고 일자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산업과 인구가 함께 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54번은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하죠. 55번, 56번 공주와 부여고요. 이 아이들은 백제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공주는 백제의 수도 도읍지였고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 그래서 백제 관련 유적과 유물이 많은 지역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충청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번 대전광역시 카이스트가 있어요. 58번 세종 특별자치시.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별명이 행정복합도시, 우리나라의 정부청사가 내려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인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이에요. 59번 충주, 60번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네요. 여기는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석회암의 특징은 물에 녹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이 물에 녹아서 카르스트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지형이 만들어졌고 이 석회암이 많기 때문에 석회암을 부셔가지고 만드는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번부터 60번까지의 우리나라 주요 지역의 위치와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3시간 걸렸죠. 그죠? 사실은 1시간 더 할애해서 북한까지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진도도 나가야 되니까 북한은 나중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할게요. 오늘 했던 부분 중에서 32번까지가 영남권이고요. 그 다음에 49번까지가 호남권 플러스 제주권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0번까지가 충청권입니다. 1번부터 60번까지의 지역을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차근차근 외워두시되 나중에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했을 때 수행평가를 바로 볼 거예요. 그때 볼 내용이 바로 1번부터 60번까지 이거를 외워서 지도에 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있고 등교 계약을 언제 할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조금씩 권역별로 나눠서 지금 반복해서 외워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강조드립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수능특강 1강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충학습 지도가 아니라 수능특강을 펴놓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후에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은 꼭 자기 반 게시판에 달아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